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컴업스타즈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쇼케이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업스타즈는 전 세계 37개국 783개의 스타트업과 경쟁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차세대 유니콘 기업들인데요. 오늘은 이 심사위원분들께 서비스를 소개하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이곳 알림 2관에서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루키 기업, 그리고 또 바로 옆 1관에서는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할 로켓 기업의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컴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애정어린 조언과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심사위원 세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님, 카카오벤처스의 정신아 대표님, 스트롱벤처스의 존남 대표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간 함께 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쇼케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5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5분이 지나고 나면 발표를 중지해 주셔야 되고요.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역시 5분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뭐든 첫 번째는 굉장히 떨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챗봇 빌더 서비스를 런칭한 챗봇 전문 기업 꿈 많은 청년들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챗봇을 만드는 챗봇 빌더 클라우드 튜링 서비스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튜링은 윅스나 워드프레스와 같이 웹빌더처럼 기업들이 자사의 챗봇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챗봇 빌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문제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고객들은 24시간 상담을 원하기도 하고 채팅 상담으로 빠른 답변을 요구하는 니즈가 많아졌습니다. 기업의 문제는 상담해줘야 되는 기업들이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플랫폼에 채팅 상담을 해줘야 되고 24시간 상담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해줘야 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챗봇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막상 만들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원하는 기능이라도 구현하려고 하면 메먼스 형태로 견적내서 의뢰해야 되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각각 만들어줘야 됩니다. 유저의 발화 관리 또한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좋은 저희가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챗봇 빌더 서비스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봇 템플릿을 이용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어가 있고 기존 내부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채널에 연동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직접 모든 것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고객 리뷰입니다. 저희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은 상담사의 업무를 좀 줄여주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봇빌더를 통해서 손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어서 UI가 좀 편하다, 관리하기 쉽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시장 상황은 글로벌 챗봇 빌더의 경우에 260억, 120억 규모로도 투자를 받고 있고 매출도 270억, 150억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자동화 업무로 접근하여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는 글로벌 챗봇 시장은 약 23조 원, 그리고 글로벌 ERP 챗봇 시장은 20조 원 가량 됩니다. 국내 ERP 시장 규모로 따지면 한 4천억 규모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 챗봇 시장 규모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매출이 매년 두 배씩 증가해 왔습니다. 챗봇을 제작하는 고객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의 수익 모델입니다. 주문형 챗봇 의뢰의 경우에는 매월 FAQ 챗봇이라는 게 있는데 1,800만 원 가량 매월 나오고 있고요. 커스텀 챗봇은 평균으로 따지면 월 6천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런칭한 이제 클라우드 툴링 빌더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 확보한 다음에 유료로 전환한다고 하면 월 매출 1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러그인 기능이 따로 있는데 현재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기능은 한 개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플러그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좀 추가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응해서 기능을 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해외 메신저에 대한 대응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군에 애드온 기능을 좀 추가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산업군별로 축적해서 챗봇을 자동화로 만들 수 있는 구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입니다. 시리즈 A를 받으면 1,0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1만 개, C를 받으면 이제 10만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목표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목표이고 단계별로 이제 CRM 연동이나 앱 런칭 그리고 해외 진출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챗봇으로 예약도 하고 컨텐츠도 즐기고 주문도 하고 CS를 해결하는 기업과 대화하고자 하는 챗봇 허브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내에서 CS도 해결하고 콘텐츠도 즐기는 상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채팅 상담 솔루션 기획을 경험해보고 챗봇 기획 7년 차인 저와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소 개발 경험이 있는 CTO님이 임원으로 있으며 솔루션 만드는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전체 인원은 20명이고요. 네, 챗봇 챗봇 시대가 오리라는 건 저도 알고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는 같이 믿어주시는 분을 통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꿈 많은 청년들의 어떤 서비스인지 전문가와 함께 계획 만나봤는데요. 5분간의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국내외 챗봇 빌더를 하는 회사들이 많고 심지어 직접 챗봇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채널톡 같은 곳에서도 챗봇 빌더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경쟁 우위가 뭘까요? 지금 국내 시장으로는 이제 채널톡 언급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긴 하는데요. 채널톡은 이제 채팅 상담을 기반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 이제 챗봇 빌더는 자동화되어 있는 답변, 가변할 수 있는 답변에 좀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뭐 주문이 어떻게 되면 A라는 사람은 다른 답변, B라는 사람은 다른 답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ERP나 아니면 기관계 시스템 연동 그리고 산업군별로 다 다른 형태의 답변이 필요해서 조금 자동화된 걸로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연동이 될 수 있는 걸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챗봇이 사실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약간 주요 흐름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 고객의 커스터마이즈된 아까 그 답변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뒷단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점점 촘촘해진 질문 대비 대답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기업 고객이 먼저 예측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이제 챗봇 안에서든 다른 이제 클라우드에서 통해서든 이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챗봇 빌더가 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챗봇 빌더는 어떻게 보면 챗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점차 나아가야 되는 거는 특정 기능들, 특정 산업군의 특정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기능이 사실 그 기능이고요. 그래서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기는 하고요. 일례로 이제 웹빌더 시장 같은 경우도 특정 플러그인 기능들을 도입해서 특정 필요한 기능들을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좀 추가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까 그 글로벌 벤치마킹과 그 경쟁사들 나열하셨을 때
샌드버드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뭐 차별 좀 샌드버드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채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API를 제공하는 회사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카카오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페이스북도 하나의 플랫폼처럼 샌드버드도 거기서 API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관계로 연동해서 빌더를 챗봇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해서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라기보다는 협력사의 관계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샌드버드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샌드보드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카카오도 사실 챗봇을 오픈빌더라는 형태의 챗봇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에 또한 장점이 있어서 카카오나 웹챗봇을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하듯이 샌드버드에 있는 답변들도 결국은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같이 컨트롤하고 같이 가변화된 형태의 답변을 제공한다로 접근하고 있죠. 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꿈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발표해 주신 꿈 많은 청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업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K-팝 팬덤 전용 이미지 아카이빙 플랫폼인 바이브러리 준비 기업입니다. 바이브존,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팬덤이 직접 만드는 아카이빙 플랫폼 K-팝 핀터레스트 바이브러리를 만들고 있는 박상범입니다. K-팝의 대부분의 팬들은 MZ세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90%가 현재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최근 1년 동안 K-팝 관련 트윗 건수가 75억 건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영상, 음악, 사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과 음악은 이미 전용 플랫폼이 있는데 사진에 대한 전용 플랫폼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집중을 했고요. 실제로 봤을 때 트위터, 인스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복잡한 채널의 이미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유튜브에서 아이돌을 보고 그 아이돌에 빠진 팬이 저 아이돌 사진이 보고 싶다 했을 때 그 사진을 찾으려면 막막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콘서트에서 그 아이돌의 그 스타일의 그 사진을 찾고 싶다. 그러면 검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미지 소비가 복잡하고 부정확하게 검색이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K-팝 이미지를 일단 한 곳에 다 모으자. 그리고 정확하게 검색하자, 이런 아카이빙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별로 데뷔해서 현재까지의 사진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벤트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덤 전용 특화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서 저희의 서비스의 차별점을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실행 영상인데요. 다양한 채널에 있는 이미지를 바이브러리에 다 모으고 이 상태에서 연도별로 이미지가 저장이 돼 있고 프로슈머의 이미지도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노란색 머리의 아티스트를 찾자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아카이빙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차별점은 이런 팬덤 특징적인 행위를 메타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사용자 행위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티스트 얼굴 기반으로 DB를 구축해서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고용량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런칭 예정이고요. 저희가 데이터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슈머들을 17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170명이 아니고 이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트위터 팔로워 수가 400만에 달합니다. 그래서 런칭 전에 바이브러리라는 컨셉에 대한 서비스를 홍보를 했을 때 한 달 만에 200만의 트위터 노출수를 갖는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팝 분야에서 이미지 검색 활용도가 가장 높은 대표 아카이빙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K-팝 전용 핀터레스트로 유저를 확보한 후에 이미지 감정 평가 SDK 형태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수익화할 수 있는 NFT 플랫폼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프로슈머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 이미지의 시초가를 저희가 정해주고 이거를 NFT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슈머 그리고 기획사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여서 기획사와 프로슈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올해 40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40만이 아니고 팔로워 수 400만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10%만 확보를 해서 40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가치 평가 모델로 해서 300만, 그 다음에 1000만, 2700만까지 사용자를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삼성 벤처 투자에서 시드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삼성에서 10년 이상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3명이 모여서 K-팝의 진심인 아재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엔터 업계에서 디자이너와 그다음 실제 인플루언서 그리고 엔터 앱 개발을 해본 경험자들이 모여서 바이브러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만나봤습니다. 12월에 런칭이 되고 난다면 전 세계의 팬덤 그 열풍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유저 중에 이 세계적으로 지오그래픽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K-팝 팬덤 규모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요. 서비스 런칭 전입니다. 아까 그건 이제 런칭 전에 네. 바이브러리를 트위터에서 홍보했을 때 노출 효과, 그 RT 효과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리중희 대표님. 네, 그 흥미로운 앱을 만들고 계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연예 기획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직접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예인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저 사진들이 오히려 모여 있으면 기획사의 통제를 받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그 초상권 문제는 있고요. 근데 이제 1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단 사용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초상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 레벨에서는 기획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팬들이 직접 만들어낸 콘텐츠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B컷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익화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모두 다 아카이빙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기획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팬들 입장에서도 좋은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기획사와 메이저 기획사와 중소형 기획사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K-팝의 또 시대에 맞게 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을 보면서 이제 아까 핀터레스트 향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해외에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은 K-팝에서 다 좋아하는 것보다 어떤 한 아티스트에 많이 꽂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TS는 BTS지, BTS 때문에 K-팝 전체가 막 다 도와서 전체를 다 탐색하고 이런 경향보다는 하나하나에 꽂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럴 때 과연 여길 들어와서 전체 이 K-팝을 모아놓은 거를 더 많이 할 것인가, 대부분은
좀 꽂힌 덕후성인 경향들이 많은 분들이 각자가 찾아가지고 많이 올리고 그들끼리 모이는 팬덤형으로 모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얘는 전체적으로 모든 거에 다 그 핀터레스트가 잘 됐던 이유는 모든 거에 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탐색하다가 얻어 걸리는 게 많아서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서비스가 이 한 명 한 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과연 완전하게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를 다 탐색하면서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일까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팬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과 아티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 아티스트에 관련된 프로슈머가 올린 프로슈머를 팔로잉을 합니다. 그래서 팬의 입장에서는 모든 아티스트의 사진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사진만 보는데 그 안에 사진들이 연도별로 아카이빙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만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바이브존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또 쉽게 개체를 인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블랙펫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펫의 박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 반려동물의 개체 관리의 새로운 혁신 모델인 인공지능 기반의 펫신원 인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좀 여러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등록률이 좀 저조해서 고민이 많고요. 산업계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펫보험 같은 경우 개체 식별이 안 돼서 펫보험을 좀 활성화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반려견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 등록의 방식의 이제 한계 때문인데요. 그 현재 정부에서 법으로 인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넣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형식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호자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바이오 방식의 새로운 개체 관리 방법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안면인식 기술로 개체 관리 방법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약 한 120여 품종을 대상으로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98% 이상의 인식률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개체 관리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데이터 위변조 및 이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융합해서 반려동물 정보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식 방법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안면 인식 방식 외에 개의 이제 코주름인 비문이나 홍채, 정맥 등을 기술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비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반려동물 특성상 비문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성이나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안면인식 방식이 가장 그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도전 한국 아이디어에도 선정이 돼서 현재 춘천시를 대상으로 실증 특례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진입 이제 마케팅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반려동물 시장이 약 한 4조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제 더욱 활성화가 됐고 반려동물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도 한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시장 진입 타겟으로 보고 있는 동물 등록과 펫보험 시장도 더불어 460억 규모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안면인식 방식의 개체 관리가 동물 등록이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외장용 등록 방식과 저희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바로 이제 내년부터 매출을 이제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펫보험에 서비스를 적용한 이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서 3년 내에는 100억 매출을 만들어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블록펫의 궁극적인 비전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 있는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IT 분야에서 각자의 역량을 키워온 세대 융합팀입니다. 그래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창업 이후로 저희는 오로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려동물 생태계의 혁신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0만 반려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록펫의 발표 만나봤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류중희 대표님. 네, 정확도 98%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신원 인증에 있어서 오류율 2%는 굉장히 높은 거라서 저는 이게 상용화까지 아직 좀 멀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연구 개발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98%한 거는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9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우리 그 바이오 인식에 있어서는 사람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99.9% 뭐 이렇게 요구를 필요로 하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의 응용 부분을 결합시키면 98% 이상 99% 정도만 돼도 충분히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느 블록체인을 사용할 계획이시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이 개발과 상용화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는 지금 클레이튼의 파트너고요. 클레이튼의 파트너로 돼 있어서 클레이튼 메인넷 베이스의 블록체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밑바탕은 지금 제가 이 장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개체 관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각각의 이제 반려동물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기가 힘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려동물에게 관심이 많은데 반려동물의 생활을 좀 하고 싶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원들 중에도 저희가 블록체인을 밑바닥에 깔아놓은 배경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이제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면 대부분 다 중성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2세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2세를 보기가 힘드니까 회원들끼리 말티즈와 푸드를 키우는 두 회원이 우리가 2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펫차일드 서비스를 합니다. 가상의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4마리의 펫차일드를 NFT로 만듭니다. 거기서 2마리는 실제 보호자들이 소유를 하고요. 나머지 2마리는 반려동물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양된 가상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활동하게끔 그러면서 케어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짧게 질문해 주시면 짧게 답하는 네, 걸로. 그럼 제가 네. 짧은 질문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류율 말씀 주셔서 사실 저도 비슷한 류의 질문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비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이게 많이 흘러가지고 오히려 되게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안면 인식은 실제로 촬영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실제로 해보니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 오류율 뭐 괜찮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같은 관점에서 여쭤보면 똑같은 안면 인식이라는 툴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정확도 싸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비문을 해봤지만 비문보다는 안면으로 그래도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에 일단 보다 쉽고요. 두 번째가 그 안면 인식의 AI 인공지능 기술은 뭐 지금 많이 널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모아온 데이터가 지금 뭐 100만 건 이상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확도의 싸움은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록펫의 발표였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예리한 질문이 오고 갔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팀 소개해드릴게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캐치CQ를 개발하고 있는 오네피플의 발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관리 자동화 서비스 캐치CQ의 대표 조아영입니다. 작년에 모 어플에서 일주일 새 가입자의 90%가 서비스를 이탈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 하면 대부분 해킹 사고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유출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해킹 사고 대비 4배나 많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동의관리 시장은 매년 19%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영역에도 유니콘이 존재합니다. 북미 1위 서비스인 원트러스트라는 개인정보 관리 회사는 2016년에 창업하여 지금까지 누적 약 1조 원의 투자를 받았고 창업 후 2년 새 48,000%라는 폭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원가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동의서와 약관을 구별해서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으로요.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이력 관리하고 각종 규제에 관련한 통보를 보내고 이용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등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이벤트, 설문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연간 60억 이상의 예산과 조직도 20명, 전담 인력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290만 개의 중소기업은 평균 예산은 100만 원 미만, 관련하여 조직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비스의 신뢰와도 직결된 이런 개인정보 관리, 캐치CQ는 이 영역을 자동화로 해결하였습니다. 여기 캐치CQ를 소개합니다. 캐치CQ는 개인정보를 수집 시 필요한 동의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요. 원하는 곳 어디든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광고 목적과 아닌 목적으로 구분해서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를 이제 마음 편히 활용하실 수 있고 그 규제 안에서 동의 철회나 통보 관련 같은 규제도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객이 내 정보 어디서 수집했어요? 라고 하는 민원의 건인데요. 캐치CQ에서는 이런 민원도 직접 고객이 동의 이력을 조회하고 철회할 수 있어서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필수로 준수해야 할 88개 조항을 자동화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예방할 수 있는 과태료는 4억 원 이상이며
캐치CQ가 생성하는 동의서 처리 방침 알고리즘은 법무법인 테림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업은 캐치CQ를 이용해서 관련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고객에게는 서비스의 신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획자나 개발자가 전문성 없이 평균 20일, 30일 걸렸던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캐치CQ를 이용하면 20분 이내로 단축하는 혁신을 이뤄냈고요. 저희 2019년도 4월에 출시해서 연평균 130%씩 성장하여서 현재 현대 LNC나 핀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업계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최초로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4건을 취득하여서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등과 이제 국제 수준의 보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치CQ는 개인정보를 관리한 만큼만 지불하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최대의 지점을 보유한 패스트5, 스파크 플러스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15개의 제휴사와 프로모션, 개인정보 관련 교육,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며 시장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기 170%의 매출 성장으로 올해는 6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이후에 회원 DB 관리, 글로벌 규제 적용을 통해 2025년에는 연매출 1,40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캐치CQ의 개인정보보호팀은 전원이 국제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를 비롯한 CPO는 금융, 공공, 스타트업 등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개인정보 관리는 캐치CQ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피플의 발표 만나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펀드레이징 중이신가요? 네. 예, 이 자리에서 얼마를 유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느꼈고요. 저도 같이 알려주세요, 정보. 네. 저희 회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생각한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는 창업 이후로 좀 천천히 성장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성장했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는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캐치CQ가 오네피플이 창업을 했는데요. 처음 저희가 창업을 했었을 때는 스타트업이 개인정보에 관심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한 시장 전반적인 그게 좀 올라오면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받게 된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이 첫 번째가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요인은 제가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건 정책과 데이터는 일관되게 관리해야 된다가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런 그 정책을 만들려면 개인정보 동의서랑 처리 방침을 자동으로 생성해낼 수 있어야 결국 그 정책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국내에는 없다 보니 또 해외에는 규제가 성격이 달라서 이제 여러 영역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좀 계속 부딪히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그 자동으로 정책을 생성해내는 영역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이제 API 개발하고 이후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이제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라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플러스 이제 유럽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유럽이 또 정보보호 법이 또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유럽으로 진출을 하시고 그 안에서는 다시 우리의 기술 서비스 외에도 사업 개발 역량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의 OECD 8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가는 그 근본적인 설계 체계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정보 주체의 뭐 연령을 제한하는 게 14세냐, 16세냐, 17세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디테일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춰놓은 국내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생성하고 있는 체계는 유럽의 GDPR에 있는 그 베이스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유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영역으로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오늘 피플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발표할 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눈밖에 안 보여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송곳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존남 대표님의 재치 있는 질문으로 좀 분위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재치가 아니었나요? 그럼 계속해서 만나볼 텐데요. 벌써 마지막 기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시간도 훅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기업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공유 킥보드 관련 기업입니다. 국내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카찹의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찹의 이원재입니다. EV 배터리의 고성능화와 모빌리티 부품의 경량화는 다양한 제품의 모빌리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서 연평균 28%의 시장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까지 국내 2조 8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들 주변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카풀, 카쉐어링, 택시 서비스 등 앞으로는 UAM, PAB, 자율주행형 차량 호출 서비스까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카찹은 이렇게 다양해진 모빌리티 서비스 가운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했고요. 모빌리티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신규 회원과 신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개 채널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카찹은 개인 고객을 위해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 번에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본인들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 국내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카찹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현재 구글과 iOS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길찾기 서비스, 국내 20여 개사 모빌리티 실시간 검색 서비스, 필요하시다면 모빌리티 할인 쿠폰과 바우처, 초소형 전기 차량과 전동 킥보드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공격적인 마케팅 없이 현재 12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유치하였고 매월 3만 명 이상의 고객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9월부터 매출을 본격적으로 실현하였고 연내 말까지는 1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이동 서비스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분산되고 파편화되면 파편화될수록 자사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술력, 코어 기술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결합한 알고리즘, 라우팅 기술력. 두 번째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간편 결제할 수 있는 페이먼트 기술력. 다양한 모빌리티 하드웨어 및 제품, 그리고 바우처나 지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커머스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는 500억 매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 이후에는 올인원 모빌리티 플랫포머를 넘어서 이동 데이터와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금융 상품, 보험 상품, 물류, 부동산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는 총 9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고학력, 고스펙자의 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팀보다 강력한 언더독 정신으로 무장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현장에 답이 있고 서비스는 고객에게 답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진영 아래 우리 팀원은 매주 1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입고 사고 또 우리가 패션할 수 있는 데서 삶을 혁신시켰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로운 음식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또 다양한 곳에서 잘 수 있는 앱이 우리의 여객의 질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향후 10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육상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어제를 기점으로 국내의 대기업들이 플라잉카 서비스까지도 하겠다고 많은 선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5년 안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리의 삶과 이동의 문화를 100%, 180도 이상 바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때 카찹이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한 번에 비교 중계하고 그러한 데이터로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려고 합니다. Create the new world beyond mobility. 저희 카찹은 이동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카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 봐야겠죠? 네, 존남 대표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카카오 모빌리티나 티맵도 이런 메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거나 이제 제공할 계획인데 그러면 캐첩은 그거를 더 실행력을 빨리 해서 리더십을 차지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큰 차별점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SKT 팀의 모빌리티하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해가면서 시장 규모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리드해가는 가운데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이미 리드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어떻게 보면 두꺼운 벽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나 팀앤 모빌리티와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를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야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두 기업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적극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과 경쟁 관계를 가져가면은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그 전략적 엣지 포인트를 가져간다면은 분명 스타트업만이 잘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그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까 라우팅과 이동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단은 제가 좀 더 서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하잖아요. 그럼 네, 그 밑에 이제 어떤 우리가 목적지를 하면 각각의 서비스가 나오고 제공하는 게 나올 텐데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액션을 하는 건가요? 우리 안에서 액션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몇 개 업체는 저희 앱 안에서 이제 결제나 액션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몇 개 군수 업체는 이제 앱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갔을 때 우리가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앱이 켜져 있다라면은 저희가 이 사람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는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데이터는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찹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6개 기업을 모두 다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의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어렵게 시간 내주신 우리 심사위원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희 대표님과 정신아 대표님, 존남 대표님께서 따뜻한 조언과 예리한 질문을 이어가 주셨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37개국 783개의 스타트업과 경쟁해서 선발된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쇼케이스는요, 앞으로 3일간 여기 알림 2관과 또 옆에 알림 1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